청년하라. 저는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청년과 미청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청춘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 이 벤처 창업계에 있어서 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벤처 창업이 뭐 19세에서 39세인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흔히 문학에서 청춘이란 청년이란 했을 때 결국 어떤 열정을 가진 사람들 누구나가 결국 청년이 될 수 있다. 청년이다. 뭐 리스타트든 실버든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 도전 사상가, 벤처 창업 사상가로서 이 청년은 결국 제품과 시장력, 기업을 만드는, 그리고 공정, 정의, 민주를 창조하는 그 구심의 하나의 아이디어, 창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시장력 확보, 이것이 의미 있는 인간 행위,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는 인간들의 살아가는 형식, 패러다임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전인적 행위를, 이런 창조 도전 행위, 이 행위에 있어서 결국 제품을 만들고 시장을 만들고 기업을 만들고 분업과 협업을 만드는, 그리고 그 분업과 협업이 좋은 분배, 공정, 정의, 민주적인 분배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창조 도전 행위의, 벤처 창업 행위의 공덕적인 목적이자 목표이자 경제 행위체, 경제 행위의 한 단위체로서의 경제적 도와 혜택을 이루는 전인교육, 전인적 행위라고 정의하고, 바로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 젊은 청년들이 가져야 할 철학, 이념, 가치관, 마인드, 그리고 수렵 채집 행위, 비즈니스 행위에 참여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들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결국 젊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제품을 매개로 교환을 수행하는 인간 행위, 인간들의 꿈틀거림, 이 모든 행위의 정체를 정의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 했을 때 결국 인간의 욕구, 하고 싶음, 그 신의 섭리와도 같은 그 욕구로부터 시작되는 동력, 경제 유기체와 같은 동력, 그러니까 사람의 인체에 비유했을 때 도대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리고 신진대사를 작동시키는 그 원천은 무엇인가? 에너지, 외부로부터 흡수하는 그 에너지, 영양소, 들로부터 기인하는 그 에너지로부터 어떤 작동 기제에 의해서 세포들이, 그리고 그 세포들 속에 인체를 구성하는 어떤 물질들이 작동을 하여서 인간을 행동하게 하는가 하는 것과 같은 비유를 하자면, 결국 경제라는 이 거대한 흐름, 작동을 움직이게 하는 그 가장 최소단의 원천이 곧 제품이고, 그보다 더 세부적인 그 제품 속에 담기는 원천은 결국 인간의 욕구이자 노동의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노동은 욕구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아무리 현장이 제품이라기보다, 인간이라기보다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품은 곧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창조되고 실체가 된다. 그것이 실물이든 무형이든 유형이든 모두가 결국 인간의 욕구, 그리고 그 인간의 욕구들이 인문적인 관점에서 읽어내고 그것을 실체화하는 행위, 저는 이것을 발명, 개발, 아이디어, 창안, 창인, 이러한 용어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결국 창인적 재능, 에디슨이 말하는 99%의 노력과 그 1%의 영감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을 읽어내줄 아는, 인간의 욕구를, 잠재된 욕구, 불만들을 해소하는, 그것을 읽어낼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어떤 인간의 욕구, 결국 잠재 제품, 잠재 경제 매개체의 시작인 창안, 그리고 아이디어. 그 시작은 모두가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무형적이고 추상적인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그것이 실물이든 무형이든 유형이든 노래든 춤이든 무엇이든, 마약도 마찬가지고, 세금을 내나 안 내나 이 차이일 뿐인, 모두가 경제 매개체로서 교환이라는 관점, 욕구적 교환, 노동 또는 화폐로 교환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잠재 제품, 즉 아이디어 창안이 실제 제품화가 되고, 그것이 시장력을 확보하고, 즉 교환 욕구에 충족되고, 그리고 그 결과체로서 어떤 파생되는 결국 기업, 그리고 뭐 주식 채권과 같은 그런 또 파생품으로 경제 변태되는 그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필연적으로 함께 해야 할 어떤 노동의 문제, 바로 그 노동 행위에 있어서 바로 도전적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 행위는 곧 도전 행위이다. 자본주의 경제라는 관점에서의 창조 행위는 도전 행위이다.
신의 천지 창조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 창조 행위가 창의성이라는 초기의 어떤 인간의 욕구를 읽어내고 그것이 어떤 인간의 삶의 형식, 인간의 행위 형식에 맞추어내는, 부합하는, 그것이 디자인이든 어떤 편리함이든 무거움, 가벼움, 크고 작고 더 보기 좋고 더 듣기 좋고 더 편리하고 더 흥미로운 이러한 인간의 욕구에 부합시켜내는 그 도전, 그 과정에는 분명히 어떤 많은 인간들의 행위들이 필요하고 그 행위들은 분명히 도전적이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도전적이지 않은 노동은 지시에 의해서, 급여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행위체들의, 경제 행위체들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제가 청년이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에 있어서 그냥 세포가 어리고 젊다, 역설적으로 세포가 늙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도전적 자세,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 국가나 자본주의 전체가 하나의 경제 유기체라면 결국 그 경제 유기체가 사람의 몸과 같이 100조개에 가까운 어떤 세포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분열이 되고 늙은 세포가 죽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인체의 크기가 커지고 하는 그 1차원적인 성장, 그리고 전체적인 한 사회 국가라는 관점에서의 이 경제 유기체를 봤을 때 분명히 늙고 병든 세포들은 도태되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젊지 못한, 청년적이지 못한, 기존의 도전에 저항하지 못하는 제품, 기업은 도태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품과 기업을 한 덩어리의 제품과 기업이 아닌 한 단위, 가령 자동차 한 대를 빗대자면 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한 개 제품 자동차, 그 속에 3만 개의 제품, 부품의 부품, 그리고 그 부품들을 이루고 있는 부품 속의 부품의 부품, 그 속에 물질, 기술, 특허, 노동적 교환이 성립된 모든 것들을 나누었을 때 결국 차 한 대가 수천만 개, 수억 개의 제품들로 덩어리화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최소 마치 원자, 더 나누어질 수 없는 원자와 같은 한 제품, 그 한 제품이나 저 자동차 한 대가 공통적으로 개발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고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 노동이 담기고 세금을 낸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 제품과 자동차 한 대 전체의 제품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 연장의 모든 한 단위의 제품들은 결국 새롭게 재창조되어야 하고 그러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경쟁자가 미생이든 완생 기업이든 그 경쟁들로부터 응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도전 정신과 맷집과 우직한 끈기가 있어야만이 살아남아야 되는 것은 우주 자연계의 신의 섭리가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 경제, 자본주의 전체 경제에서 과연 그 새로운 도전력,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왕성하게 도전을 해야만 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제품 셰퍼들이 긴장을 하고 더 나은 스스로의 자가적 도전에 의해서 더 나은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것이 글로벌적 경쟁에서 승리하는 제품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도전자가 없다면 결국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경쟁해야 될 제품과 기업들끼리 경쟁을 하기는커녕 반칙과 타협을, 담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결국 정부 공직무자들의 노동들이 개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봤을 때 결국 청년 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로 여기고, 청년들이 무조건 왕성하게 어떤 제품 영역이든 왕성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왕성한 경제신진대사가 작동되는 원천에서부터의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원동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정부, 그러한 기득권, 그러한 성인, 꼰대, 이런 부분들이 만연해 있다면 결국 청년들은 청년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무기력한 노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청년들이 취업을 당연시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미 성공해놓은 기업 속에 일원이 되는 것, 그 기업들 또한 당연히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 기업 또한 끊임없이 창조와 유지와 재창조를 하는 집단체다, 노동집단체이다, 그 일원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속에서 어떤 창조 도전적 프로 표범력을 발휘하는 그 역할을 할 줄 안다면 그 기업이 아닌 곳에서도 바로 그런 창조 도전적 철학이나 가치관, 마인드, 어떤 직무 태도와 자세를 갖추고 굳이 회사라는 곳에서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급여하고 무관하게 그 급여가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을 하든 기업이 급여라는 명목으로 주든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클 것 같지만 사회적 합의가 조금만 달라진다면 그 의미는 별로 차이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에서입니다. 후차적으로 과연 그러면 기업에서 제공받는 급여가 없는 상태에서 창조 도전과 분업협업을 수행한다면 나의 먹이는 누가 주는가? 결국 먹이를 스스로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공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먹고 그 힘을 발휘하느냐, 노동을 제공하느냐, 이러한 문제는 일단 후차적으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청년, 바로 뭔가 세상을 아직 잘 모르는, 그리고 영 모르는 것도 아닌 이 상태에서의 열정,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이 운전을 할 줄은 알되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어떤 사회적 합의의 룰과 규칙을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운전을 즐긴다,
이것과 같이 청년들은 바로 그러한 자세로 창조 도전 프로 픽업 행위에 참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창조 도전 사상가로서는 불법적인 가령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그러한 제품들은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양성화를 시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불법적이지 않게 제품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힘이 드니까 결국 불법적이 되어버린다. 미완의 완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도전적 머리를 쓴 그 기발함은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그 대상인 인간들의 욕구, 인간들의 어떤 행위에 대한 인문학적 명확한 분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창조 사상가의 창안에 발현해서 그 도전이라는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한 도전 행위에서 청년들만의 권리란 무엇인가? 한 번, 두 번 실패를 해도 그렇게 그 현실이 힘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처자식이 있고 책임져야 할 어떤 대상들이 있고 늙은 부모님들이나 어린 자식들이 있다면 그 먹이를 책임져야 되는 의미로서의 그 무거움이 쉽게 그 청년 정신의 자세로 뭔가를 도전해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디스타트들에게도 언제든지 부담없이 그런 창조 도전적 프로회복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회로 분명히 변화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창조 사회이고 창조 국가이고 그것이 창조 대세기의 어떤 교육, 새로운 교육, 혁명적 교육이 될 것이고 그것이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다. 그 시작도 없이 이미 4차 산업의 제품과 산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융합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이 기본적인 교육의 연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다. 그 창조형 무장이 된 그 직무자들이 분업회복해야 할 그 후차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국 청년은 모르기 때문에 왕성하게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특권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직무자, 노동주체들과는 타협하지 마라. 결국 기득권들이 공격을 두려워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원래 무기력하고 도전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도전해보려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매우 보이지 않는 큰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려는 사람 그리고 그 도전의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그 자체가 그닥 중요하지 않은 그 씩씩함 그러한 정신들이 창조 도전적 의리로서 우직한 인내심과 의리를 가진 친구들 그것이 진정한 공부를 잘하는 그리고 그 공부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삶의 수단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내고 그로부터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협업들에 있어서 분배가 마치 분배 잘하는 아이돌 그룹과 같이 거의 완전 분배에 가까운 그러한 분배를 이루어낼 때 그보다 더 멋있고 도와 해탈에 가까운 노동의 이유와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공하고 함께 중산층이 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굳이 어떤 한 제품과 한 기업에 국한되어서 언젠가는 또 새로운 도전에 의해서 유지하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몰락하는 일이 없도록 늘 새로운 창안들을 실체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도전적 노동을 함께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러한 동지들, 친구들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 정신이 진정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법조계에, 법제품 생태계에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검사라는 제품, 자, 이 제품의 구매자가 누구냐, 공급자가 누구냐, 거기는 어떤 세금을 내는가, 그 검찰청 자체가 하나의 기업이라면 과연 주식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또 파생 경제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충분히 성립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잘못된 조직원의 어떤 행위를 어느 누구도 경쟁하지 않는, 도태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결국 병든 제품이 되고 병든 기업이 되고 모두가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암세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원인은 오래된 늙은 노동, 검사, 기득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도전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늙고 타성에 젖은 검사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하지만 경쟁 제품이 있다면 분명히 변화, 재창조를 해야만 살아난다는 섭리를 전제로 했을 때 그들은 도전받지 않고 유지해나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결국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뭐하러 힘들게 혁신을 하고 변화를 하고 더 나은 것들과 심각하게 경쟁을 해야 하나. 그런 이유를 찾아야 하는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젊은 검사들이 그런 혁신을 요구하고 도전하고 응전하도록 해야 하는 그 동력이 될 때 그 검사 생태계, 검사 제품들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장에 내수시장 속에서 글로벌 경쟁을 하지 않는, 그래서 내수시장 속에서 어떻게 만든 재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재원들로 하기 쉬운 TV 광고, 홍보, 그리고 공직무자들과의 반칙으로 유지해나가는, 재창조를 하지 않고 유지해나가는 제품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국 공직무자들의 인허가 규제 심판, 공정거래 등 여러 부분의 공직무자들의
반칙적 도움을 받으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암세포적 교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방치시키는 것은 결국 청년 에너지들의 문제입니다. 건전한 정부, 건전한 공무원들은 결국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칙과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인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역설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고 그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은 곧 청년밖에 없습니다. 청년은 실수 그 자체여야 하고 성공이든 실패가 청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청년은 내가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그 제품들, 그 창안들로 그것을 제품하고 기업하고 그리고 멋있는 그런 분배를 이루어내겠다는 의리를 가질 때 진정한 의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곧 공정이고 정의고 민주고 완전한 분업과 협업이다. 결국 그러면 제품과 제품,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 문제는 여기에서 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 제품, 한 아이디어로 한 제품을 만들고 한 기업을 만드는 그 속에서 해야 하는 어떤 청년들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이야기에 한된 것입니다. 청년하라. 청년은 실수 그 자체여야 하고 멀리 내다보지 않아야 한다. 바로 그러한 행위들 자체가 애송이들의 우선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바로 유기체, 경제 유기체를 돌리는 운동력입니다. 누가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든 사회와 국가는 무관합니다. 그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분명히 매우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많은 청년들이 왕성하게 많은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당연함이 되는 것이 곧 청년들의 경제 유기체 속에서의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 정신이 청년하라. 저는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청년과 미청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청춘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 이 벤처 창업계에 있어서 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벤처 창업이 뭐 19세에서 39세인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흔히 인문학에서 청춘이란, 청년이란 했을 때 결국 어떤 열정을 가진 사람들 누구나가 결국 청년이 될 수 있다. 청년이다. 뭐 리스타트든 실버든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 도전 사상가, 벤처 창업 사상가로서 이 청년은 결국 제품과 시장력, 기업을 만드는, 그리고 공정, 정의, 민주를 창조하는 그 구심의 하나의 아이디어, 창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시장력 확보, 이것이 의미 있는 인간 행위,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는 인간들의 살아가는 형식, 패러다임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전인적 행위를, 이러한 창조 도전 행위, 이 행위에 있어서 결국 제품을 만들고 시장을 만들고 기업을 만들고 분업과 협업을 만드는, 그리고 그 분업과 협업이 좋은 분배, 공정, 정의, 민주적인 분배를 창출해낼 수 있는, 통행요금 20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창조 도전 행위에, 벤처 창업 행위에 궁극적인 목적이자 목표이자 경제행위체, 경제행위의 한 단위체로서의 경제적 도와 해탈을 이루는 전인교육, 전인적 행위라고
정의하고 바로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 젊은 청년들이 가져야 할 철학, 이념, 가치관, 마인드, 그리고 수렵 채집 행위, 비즈니스 행위에 참여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들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결국 젊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제품을 매개로 교환을 수행하는 인간 행위, 인간들의 꿈틀거림, 이 모든 행위의 정체를 정의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 했을 때 결국 인간의 욕구, 하고 싶음, 그 신의 섭리와도 같은 그 욕구로부터 시작되는 동력, 경제 유기체와 같은 동력, 그러니까 사람의 인체에 비유했을 때 도대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리고 신진대사를 작동시키는 그 원천은 무엇인가? 에너지, 외부로부터 흡수하는 그 에너지, 영양소들로부터 기인하는 그 에너지로부터 어떤 작동 기제에 의해서 세포들이, 그리고 그 세포들 속에 인체를 구성하는 어떤 물질들이 작동을 하여서 인간을 행동하게 하는가 하는 것과 같은 비유를 하자면, 결국 경제라는 이 거대한 흐름, 작동을 움직이게 하는 그 가장 최소 단위의 원천이 곧 제품이고, 그보다 더 세부적인 그 제품 속에 담기는 원천은 결국 인간의 욕구이자 노동의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노동은 욕구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만물의 영장이 제품이라기보다, 인간이라기보다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품은 곧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창조되고 실체화된다. 그것이 실물이든 무형이든 유형이든 모두가 결국 인간의 욕구, 그리고 그 인간의 욕구들이 인문적인 관점에서 읽어내고 그것을 실체화하는 행위, 저는 이것을 발명, 개발, 아이디어, 창안, 창인, 이러한 용어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결국 창인적 재능, 에디슨이 말하는 99%의 노력과 그 1%의 영감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을 읽어낼 줄 아는, 인간의 욕구를, 잠재된 욕구, 불만들을 해소하는, 그것을 읽어낼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어떤 인간의 욕구, 결국 잠재 제품, 잠재 경제 매개체의 시작인 창안, 그리고 아이디어, 그 시작은 모두가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무형적이고 추상적인 것입니다. 자,
자, 거기에서 그것이 실물이든 무형이든 유형이든 뭐 노래든 춤이든 무엇이든 뭐 마약도 마찬가지고 세금을 내나 안 내나 이 차이일 뿐인 모두가 경제 매개체로서 교환이라는 관점, 욕구적 교환, 노동 또는 화폐로 교환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잠재 제품, 즉 아이디어 창안이 실제 제품화가 되고 그것이 시장력을 확보하고 즉 교환 욕구에 충족되고 그리고 그 결과체로서 어떤 파생되는 결국 기업 그리고 뭐 주식 채권과 같은 그러한 또 파생품으로 경제 변태되는 그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필연적으로 함께 해야 할 어떤 노동의 문제, 바로 그 노동 행위에 있어서 바로 도전적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 행위는 곧 도전 행위이다. 자본주의 경제라는 관점에서의 창조 행위는 도전 행위이다. 신의 천지 창조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 창조 행위가 창의 성이라는 초기의 어떤 인간의 욕구를 읽어내고 그것이 어떤 인간의 삶의 형식, 인간의 행위 형식에 맞추어 내는, 부합하는, 그것이 디자인이든 어떤 편리함이든 무거움, 가벼움, 크고 작고 더 보기 좋고 더 듣기 좋고 더 편리하고 더 흥미로운 이러한 인간의 욕구에 부합시켜내는 그 도전, 그 과정에는 분명히 어떤 많은 인간들의 행위들이 필요하고 그 행위들은 분명히 도전적이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도전적이지 않은 노동은 지시에 의해서, 급여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행위체들의, 경제 행위체들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제가 청년이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에 있어서 그냥 세포가 어리고 젊다, 역설적으로 세포가 넓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바로 도전적 자세,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 국가나 자본주의 전체가 하나의 경제 유기체라면 결국 그 경제 유기체가 사람의 몸과 같이 100조 개에 가까운 어떤 세포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분열이 되고 늙은 세포가 죽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인체의 크기가 커지고 하는 그 1차원적인 성장, 그리고 전체적인 한 사회 국가라는 관점에서의 이 경제 유기체를 봤을 때 분명히 늙고 병든 세포들은 도태되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젊지 못한, 청년적이지 못한, 기존의 도전에 저항하지 못하는 제품, 기업은 도태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품과 기업을 한 덩어리의 제품과 기업이 아닌 한 단위, 가령 자동차 한 대를 빗대자면 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한 개 제품 자동차, 그 속에 3만 개의 제품, 부품의 부품, 그리고 그 부품들을 이루고 있는 부품 속의 부품의 부품, 그 속에 물질, 기술, 특허,
노동적 교환이 성립된 모든 것들을 다 나누었을 때 결국 차 한 대가 수천만 개, 수억 개의 제품들로 덩어리화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최소 마치 원자, 더 나누어질 수 없는 원자와 같은 한 제품, 그 한 제품이나 저 자동차 한 대가 공통적으로 개발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고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 노동이 담기고 세금을 낸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 제품과 자동차 한 대 전체의 제품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 연장의 모든 한 단위의 제품들은 결국 새롭게 재창조되어야 하고 그러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경쟁자가 미생이든 완생 기업이든 그 경쟁들로부터 응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도전정신과 맷집과 우직한 끈기가 있어야만이 살아남아야 되는 것은 우주 자연계의 신의 섭리가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 경제, 자본주의 전체 경제에서 과연 그 새로운 도전력,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왕성하게 도전을 해야만 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제품 세포들이 긴장을 하고 더 나은 스스로의 자가적 도전에 의해서 더 나은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것이 글로벌적 경쟁에서 승리하는 제품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도전자가 없다면 결국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경쟁해야 될 제품과 기업들끼리 경쟁을 하기는커녕 반칙과 담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결국 정부 공직무자들의 노동들이 개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봤을 때 결국 청년 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로 여기고, 청년들이 무조건 왕성하게 어떤 제품 영역이든 왕성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왕성한 경제신진대사가 작동되는 원천에서부터의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원동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정부, 그러한 기득권, 그러한 성인, 꼰대, 이런 부분들이 만연해 있다면 결국 청년들은 청년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무기력한 노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청년들이 취업을 당연시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미 성공해 놓은 기업 속에 일원이 되는 것, 그 기업들 또한 당연히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 기업 또한 끊임없이 창조와 유지와 재창조를 하는 집단체다, 노동집단체이다, 그 일원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속에서 어떤 창조 도전적 분업 협업력을 발휘하는 그 역할을 할 줄 안다면 그 기업이 아닌 곳에서도 바로 그러한 창조 도전적 철학, 인연, 가치관, 마인드, 어떤 직무 태도와 자세를 갖추고 굳이 회사라는 곳에서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급여하고 무관하게
그 급여가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을 하든 기업이 급여라는 명분으로 주든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클 것 같지만은 사회적 합의가 조금만 달라진다면 그 의미는 별로 차이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에서입니다. 후차적으로 과연 그러면 기업에서 제공받는 급여가 없는 상태에서 창조 도전과 분업협업을 수행한다면 나의 먹이는 누가 주는가? 결국 먹이를 스스로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공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먹고 그 힘을 발휘하느냐, 노동을 제공하느냐, 이러한 문제는 일단 후차적으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청년, 바로 뭔가 세상을 아직 잘 모르는, 그리고 영 모르는 것도 아닌 이 상태에서의 열정,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이 운전을 할 줄은 알되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어떤 사회적 합의의 룰과 규칙을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운전을 즐긴다. 이것과 같이 청년들은 바로 그러한 자세로 창조 도전 분업 협업 행위에 참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창조 도전 사상가로서는 불법적인 가령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그러한 제품들은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양성화를 시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불법적이지 않게 제품화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힘이 드니까 결국 불법적이 되어버린다. 미완의 완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도전적 머리를 쓴 그 기발함은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그 대상인 인간들의 욕구, 인간들의 어떤 행위에 대한 인문학적 명확한 분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창조 사상가의 창안에 발현해서 그 도전이라는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한 도전 행위에서 청년들만의 권리란 무엇인가? 한 번, 두 번 실패를 해도 그렇게 그 현실이 힘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처자식이 있고 책임져야 할 어떤 대상들이 있고 뭐 늙은 부모님들이나 어린 자식들이 있다면 그 먹이를 책임져야 되는 의미로서의 그 무거움이 쉽게 그 청년 정신의 자세로 뭔가를 도전해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리스타트들에게도 언제든지 부담없이 그런 창조 도전적 분업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로 분명히 변화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창조 사회이고 창조 국가이고 그것이 창조 대세기의 어떤 교육, 새로운 교육, 혁명적 교육이 될 것이고 그것이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다. 그 시작도 없이 이미 4차 산업의 제품과 산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뭐 융합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이 기본적인 교육의 연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다. 그 창조형 무장이 된 그 직무자들이 분업협업해야 할 그 후차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국 청년은 모르기 때문에 왕성하게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특권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직무자, 노동 주체들과는 타협하지 마라. 결국 기득권들이 공격을 두려워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원래 무기력하고 도전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도전해 보려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매우 보이지 않는 큰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려는 사람, 그리고 그 도전의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그 자체가 그닥 중요하지 않은 그 씩씩함, 그러한 정신들이 창조 도전적 의리로서 우직한 인내심과 의리를 가진 친구들, 그것이 진정한 공부를 잘하는, 그리고 그 공부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삶의 수단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내고, 그로부터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협업들에 있어서 분배가 마치 분배자라는 아이돌 그룹과 같이 거의 완전 분배에 가까운 그러한 분배를 이루어낼 때 그보다 더 멋있고 도와 해탈에 가까운 노동의 이유와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공하고, 함께 중산층이 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굳이 어떤 한 제품과 한 기업에 국한되어서 언젠가는 또 새로운 도전에 의해서 유지하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몰락하는 일이 없도록 늘 새로운 창안들을 실체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도전적 노동을 함께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러한 동지들, 친구들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 정신이 진정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법조계에, 법제품 생태계에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검사라는 제품, 자, 이 제품의 구매자가 누구냐, 공급자가 누구냐, 거기는 어떤 세금을 내는가, 그 검찰청 자체가 하나의 기업이라면 과연 주식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또 파생 경제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충분히 성립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잘못된 조직원의 어떤 행위를 어느 누구도 경쟁하지 않는, 도태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결국 병든 제품이 되고 병든 기업이 되고 모두가 함께 몰락할 수밖에 없는 암세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원인은 오래된 늙은 노동, 검사, 기득,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도전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늙고 타성에 젖은 검사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하지만 경쟁 제품이 있다면 분명히 변화, 재창조를 해야만 살아난다는 섭리를 전제로 했을 때 그들은 도전받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결국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뭐하러 힘들게 혁신을 하고 변화를 하고 더 나은 것들과 심각하게 경쟁을 해야 하나. 그럴 이유를 찾아야 하는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젊은 검사들이 그러한 혁신을 요구하고 도전하고 응전하도록 해야 하는 그 동력이 될 때 그 검사 생태계, 검사 제품들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장에 내수 시장 속에서 글로벌 경쟁을 하지 않는, 그저 내수 시장 속에서 어떻게 만든 재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재원들로 하기 쉬운 TV 광고, 홍보, 그리고 공직무자들과의 반칙으로 유지해 나가는, 재창조를 하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제품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부 공직무자들의 인허가 규제 심판, 공정거래 등 여러 부분의 공직무자들의 반칙적 도움을 받으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암세포적 교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방치시키는 것은 결국 청년 에너지들의 문제입니다. 건전한 정부, 건전한 공무원들은 결국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칙과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일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역설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고 그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은 곧 청년밖에 없습니다. 청년은 실수 그 자체여야 하고, 성공이든 실패가 청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청년은 내가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그 제품들, 그 창안들로 그것을 제품화하고 기업화하고, 그리고 멋있는 그런 분배를 이루어내겠다는 의리를 가질 때 진정한 의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곧 공정이고 정의고 민주고 완전한 분업과 협업이다. 결국 그러면 제품과 제품,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 문제는 여기에서 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 제품, 한 아이디어로 한 제품을 만들고 한 기업을 만드는 그 속에서 해야 하는 어떤 청년들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이야기에 국한된 것입니다. 청년하라. 청년은 실수 그 자체여야 하고 멀리 내다보지 않아야 한다. 바로 그러한 행위들 자체가 애송이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바로 유기체, 경제 유기체를 돌리는 원동력입니다. 누가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든 사회와 국가는 무관합니다. 그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분명히 매우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많은 청년들이 왕성하게 많은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당연함이 되는 것이 곧 청년들의 경제 유기체 속에서의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 정신이 고갈되고 경제 유기체 속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 줘야 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청년하라. 청년 정신이 곧 경제 사회 유기체의 동력이고, 그 동력이 왕성할 때 경제 유기체는 건강하고, 그 건강성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민주로울 때 가장 최상의 건강한 경제 유기체다. 분배가 잘 되는 좋은 사회, 반칙이 없는 좋은 사회, 이것이 진정한 창조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그러한 정치 386 세대들이 했던, 청년들이 해야 할 경제 민주화라는 것입니다. 부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도전 자체가 당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누가 급여를 받는 안정된 조직의 일원으로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왕성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동지들과 함께 늘 그 청년 정신을 제대로 발휘할 때 결국 제대로 된 내 시장력과 내 기업과 내 주식을 가지는 완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